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김영훈입니다. 우리 한 2주 만에 보나요? 네, 2주 만에 뵙죠. 네. 2주 만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겹지? 좀 많이 보긴 했죠. 아, 그런가요? 1년 사이에. 네. 왜 이렇게 서로가 지겨워하는 그런 느낌이지? 이상하네요. 네. 보통 이제 와이프 볼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한 제2의 와이프 정도 되나? 너 폭망이야!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여튼 김영 기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얘기가 아니라 분데스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이 부임되고 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위기와 투엘 감독의 부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과연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쵸?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도르트문트 팬들 입장에서는 왔다 기회, 이번 기회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 제가 분데스리가 중계했을 때 그때가 한 2010년대 중반? 그때까지 제가 분데스리가를 중계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뛰고 레버쿠젠에서 뛸 때, 그런데 그때 도르트문트가 클롭 감독 밑에서 우승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을 점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팬들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이고, 투엘이 과거 우리 감독인 투엘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도르트문트 행보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뮌헨이 진짜 걱정하면 안 되는 팀인데 요즘 좀 행보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경고하는데 바이에른 뮌헨 팬들 걱정하셔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걱정 안 하다가 요즘 매일 걱정해. 머리가 빠지고 있어 지금.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여튼 이제 바이에른 뮌헨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가자고! 꺼꺼꺼!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마인츠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전 후반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뮌헨은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고, 일단 전반전에 마네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는데 후반전에만 3실점을 하면서 역전에 허용을 했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역시 컵 대회에서의 성적이었고, 리그에서는 도르트문트하고 우승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 클래시커에서 투엘 감독이 오자마자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수 위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경기에서 발목을 잡힌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쉬운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후반이 좀 많이 불안했어요. 우리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좀 보였던 것처럼 수비력에서 조금 문제를 좀 보여줬고, 마인츠가 일단 전방 압박을 정말 잘 들고 왔어요. 이재성, 아주르케, 그 다음에 오니시보가 이렇게 3톱이 나왔는데, 이 3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펼치기도 했고, 또 전방으로에서는 상대 빌드업을 좀 많이 끊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재성 선수 가장 좋은 위치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의 공격 본능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재성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축구도 잘하는데 성실해. 끊임없이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부터 압박도 하고 미드필드로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고, 크리스만 감독이 이 경기 가서 봤잖아.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지켜봤는데 이재성의 활약 보면서 이거 괜찮겠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근데 아쉬운 거는 바이에른 뮌헨의 슈팅 숫자하고 유효 슈팅 숫자예요. 네, 슈팅을 11번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2회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마인츠가 좀 대조적인 모습이, 마인츠는 12번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4번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마인츠를 상대 슈팅을 또 적게, 근데 유효 슈팅도 적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격력에서 계속해서 이번 시즌 내내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젠 그냥 문제점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 특히 이날 킴미가 좀 많이 고립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전방 압박을 마인츠가 가하다 보니까 킴미는 계속해서 혼자 이제 후방에 남아서 빌드업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이번 시즌 내내 문제점이었는데 이게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뮌헨이 이번 시즌 좀 치르는데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팬들 걱정하셔야 됩니다. 부스케츠 고립되는 거 못 막아서 우리 폭망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공격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걱정 안 했다가 제가 지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니까 바이에른 뮌헨 팬 여러분도 지금부터 걱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엘의 매직은 없었다.
네. 투엘 감독이 이제 3월 A매치 기간 동안 나겔스만 경질후 이제 투엘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이번 시즌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목표는 트래블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게스만은 올 시즌 통틀어서 3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승승장구, 포칼에서도 승승장구 그랬었는데 시장에 투엘이 나오니까 그쵸.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투엘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투엘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투엘이 목표는 트래블 하니까 우와 이거 웅장한데? 그렇죠. 이거 뭔가 기대되는데 웬걸 7경기에서 3패입니다 벌써. 7경기 2승 2무 3패 그다음 클린시트는 1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클린시트 1회라고 얘기하는 건 수비력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력의 문제는 계속해서 두각이 되고 있는데 수비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포카는 프라이부르크에게 탈락했고 챔피언스 리그는 맨시티에게 탈락했죠. 포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좀 의견이 있는 팬분들도 다소 있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 1차전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이 0대3 패배가 좀 많이 충격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 특히 이제 우파메카노가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크게 좀 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투엘이 2차전에서 어떻게 좀 대비하고 나올지 이를 역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웠고 특히 공격수들이 슈팅 대비 결정력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공격수들의 활약이 좀 아쉬운 건 슈퍼모팅은 나름대로 골을 넣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선 자원들이 득점 지원을 좀 많이 보여줘야지만 바이에른 뮌헨 다운 파괴력을 보여줄 텐데 2023년 들어서 그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그렇죠. 않고 있죠. 일단 20경기 19경기 그 20경기 이상 뛴 선수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3골, 4골 그나마 슈퍼모팅이 조금 부상이 있었지만 6골로 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토엘 감독이 지휘봉 잡자마자 대어 클래시커를 치르고 그 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경기는 토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 잡고 나서 무언가 많은 걸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기였는데 4골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토엘이 제대로만 지휘하면 골이 빵빵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쯤 골이 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득점 경기 맨시티와 원정 경기 0대3 패배가 있었고 그 경기의 패배가 선수들에게도 충격이고 팬에게도 충격이고 구단에게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패배 이후에 지금 연달아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토엘 감독이 목표는 트래블이라고 얘기하고 거의 한 달 만에 포칼 챔스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트래블은 실패했다. 근데 포칼하고 챔스에서 탈락할 수 있어. 네, 컵대회이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그에서도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제 힘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죠 지금. 네, 이런 게 이제 토엘 감독 효과는 없다. 토엘 감독 매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뮌헨은 이번 시즌 좀 많이 굴욕적인 시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2019-20 시즌 트래블 이제 당시 한지 플릭 감독에서 트래블 이후 이제 아쉬운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포칼 챔스 특히 챔스에서는 3시즌 연속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그에서는 2시즌 동안 모두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가 상승세를 치고 있고 또 도르트문트가 이번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물론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경쟁은 시즌 끝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승점 1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분위기는 뮌헨은 약간 꺾인 분위기고 도르트문트는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리그 우승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면 트래블 한다면서 감독 교체했는데 감독 교체 이후에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엘 감독 선임이 문제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나게스만 감독의 경기 운영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나게스만 감독은 리그 우승은 책임져 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토엘이 오고 나서 포칼 탈락하더니 챔피언스 리그 탈락하고 리그에서 2위로 내려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독일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 독일의 전설이죠. 로터 마테우스 같은 경우엔 올리버 칸, 하산 살라이미지치 스스로 돌아봐라. 감독 교체가 적절한 시기였는지 진정한 목소리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마테우스도 바이에른 뮌헨 수뇌부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죠. 막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감독 교체가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트마워 하먼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 못하는 팀 처음 본다. 왜? 프리미어리가 얼마나 많은데. 네, 물론 이제 독일 한정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칸과 살리아미지치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 팬분들 역시 지금 두 인물이 이제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겔스만 감독 선임도 본인들이 선임해놓고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감독 교체했는데 지금 투엘 감독 체제에서 탈락하고 또 탈락했으니 이를 책임지고 사퇴해라 라는 좀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칸은 떠나지 않는다. 리그 우승 후에 다음 시즌 더 공격적으로 변할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 세워 얘들아. 버스 세우라고. 뻔막합시다. 물론 이제 버스 세우면 감독과 얘기를 하지만 살리아미지치라든가 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칸은 리그 우승 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리그 우승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거 다 바뀌어야지. 살리아미지치는 오래 했단 말이야. 뭐 그나마 이제 칸의 이 이야기를 본인이 한 말을 좀 생각을 해서 의중을 살펴보자면 일단 우승 어떻게든 할 거고 내가 책임지고 다음 시즌은 더 공격적으로 미넨을 이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미 팬분들의 마음은 돌아섰기 때문에 말은 쉽지 말은 네, 쉬워. 말은 쉽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 좀 도르트문트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넨 같은 경우에는 헤르타 베를린, 베르더 브레멘, 샬케, 라이프치히, 쾰른까지 총 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보움, 볼프스부르크, 미넨글라트바흐,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이렇게 또 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도 쉬운 일정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전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니온 베를린, 프라이부르크와 챔스 경쟁 중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도 어떻게든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강등 걱정하는 팀들, 네. 그 팀들도 막판에는 정말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도르트문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샬케라든가 헤르타 베를린이라든가 보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아마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상대할 때 사력을 다할 테니까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바이에른 뮌헨의 저 5월 21일 라이프치히하고의 홈경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글라트바흐 마인츠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라트바흐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일단 선수들 몇몇 살펴보자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선수들 한 방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뮌헨도 라이프치히 상대로 홈경기고 네. 도르트문트도 메넨글라드바흐라든가 마인츠를 상대로 홈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홈에서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제 남은 경기는 5경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승점차는 1점. 도르트문트가 지켜내느냐 바이에른 뮌헨이 추월하느냐 그 문제로 보입니다.